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항공기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 산업재해 승인 사례, 간략히 소개를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분량을 나눠서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좀 사안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특수한 사례이기도 해요. 또 이제 좀 미개척 분야였죠. 사실은 이제 처음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좀 자세히 좀 기록을 남겨고자 하는 좀 의미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늘 뭐 처음으로 가고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말도 있듯이 그 뒷사람 위해서 함부로 가지 마라 뭐 이런 길도 있잖아요. 길도 뭐 좀 조심스럽게 가고 그랬던 기록을 좀 남겨두려고 합니다. 좀 더 나아지겠죠. 지금 뭐 첫 사례가 나오고 이어서 뭐 제가 뭐 승인을 또 받았던 사례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암 질환으로 또 항공기 승무원이 승인 받은 사례도 나오는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그만큼 좀 진보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사례는 이제 혈액암 질환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뭐 최초로 인정된 사례고요. 사실 이게 그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좀 몇몇 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었고, 이제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어떤 연구 보고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북유럽권에 있는 항공사들에 있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의 제기를 꾸준히 해왔고 실제로 비행 노선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시국이었기도 해요. 뭐 기타 뭐 그 직업과 그 병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뭐 직업 환경 이쪽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 문제는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문제라고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뭐 산업재해 신청했던 것까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신청 이후에 좀 뭐 기타 뭐 장애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문제는 이게 단순히 근로복지공단이 뭐 몇몇 인터뷰를 해서 또는 뭐 역학조사라 해가지고 뭐 장소를 한번 방문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실제로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사선 피폭 예측 모델에 따라서 굉장히 선량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기내 환경과 그다음에 그 교대 근무라는 그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발암 요인은 누적돼서 나타난다 등등을 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실측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뭐 그래서 장애전이 좀 치열했어요. 뭐 국회에서도 뭐 토론회가 열리고, 토론회가 열리면 그 반대측에 있는 항공사가 나오는 거나 또는 그쪽에 좀 의견을 대변하시는 분들도 나오기도 하고, 뭐 저희 쪽에서도 뭐 피해자들이 참가해서 뭐 여러 진술을 하기도 하고, 이런 뭐 환경에서 좀 장시간 장애전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을 검증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비행기를 장기간에 걸쳐 다수를 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마침 또 그 코로나 시국이 좀 와버렸잖아요. 비행기 자체 노선이 이제 굉장히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거 측정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뭐 나왔지만 뭐 역학조사 결과는 실제로 6회 정도 가량의 비행기를 측정을 실험을 좀 했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타 이제 국토부에서도 별도로 실측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임했다라는 거 정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어요. 뭐 거의 뭐 2년 넘게, 뭐 3년 가까이 돼서 생긴 난 사례니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데, 상당 부분 이게 유가족이나 대리인들한테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물론 역학조사 기관에서는 웬일인지 굉장히 우호적이고 협조적으로 저희가 소통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다음에 비행 기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의논도 하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절차를 거쳤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한 2년간에 걸쳐서 역학조사를 끝내고 나면은 역학조사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물에 대한 뭐 최대치의 과학적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과학적 결과물이
나와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심의를 열어서 질병판정위원회라는 걸 열어야 되는데 그 과학적 결과물의 이제 최대치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 그렇게 과학적인가라는 의견도 좀 있어서 그럽니다. 예, 최대치의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심의를. 예.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예, 말 그대로 그냥 우리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동안 촉구하고 얼마만큼 피폭이 되어지고 얼마만큼 비행을 했고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서 실측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비공개된 상태로 예, 근로복지공단은 저희가 질병판정에 들어갈 것을 예, 좀 어이없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어요. 실제로. 예.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뭐 실제로 지금 뭐 제가 표현하는 건 빈총을 들고 가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뭐 열심히 이의 제기도 했고요. 예. 일단 뭐 관계 기관을 통해서도 좀 압박을 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근데 뭐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역학조사 결과는 저희 제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제공을 하기로 이미 노동부에서 다 결의가 끝난 상황인데 유독 이 사안에서 대해서 뭐 못 주겠다라는 좀 특수한 좀 원칙을 좀 황당한 원칙이었어요. 사실은 중대한 사안이고 뭐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 뭐 그 피해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는 정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러고 오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뭐. 그래서 민원 제기도 하고 이의 제기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결과를 받아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결과를 또 받아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역학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상병 발생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평가한 그 기관의 평가 의견을 내놓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삭제해요 다. 예, 삭제하고 주니까 사실은 역학조사 기관이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 이제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재밌다고 한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은 그렇게 다 지우고 주는데 그 역학조사를 시행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이 역학조사 결과는 이렇게 돼서 평가 인과관계 모델의 몇 퍼센트 발생의 모델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걸 이미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 행정이라는 게 이렇게 좀 예, 아이러니합니다. 한쪽은 공개하고 한쪽은 거부해가지고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실무자들 이것도 팁이에요. 사실 두 기관을 취합하면은 하나의 완전한 조사 보고서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예. 근데 왜 그걸 가리고 공개를 안 하고 있는지는 또 의문이죠. 저희도 그래서 미리 그걸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확인해가지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서를 충분히 좀 제출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요. 예. 역학조사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간단히 얘기해드리면은 결론은 예,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였지만 예. 근데 뭐 이 점은 이해는 합니다. 예. 이게 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위해서는 뭐 사실 뭐 수차 말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또 연구도 충분하게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뭐 그러지 못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명백한 입증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그 입증까지 바라게 되면은 사실상 산재는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 자, 어찌됐든 그 결론은 증거는 부족하다 나왔지만 굉장히 충실하게 조사는 됐어요. 실측도 되어지면서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검증을 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항공사에서 내놓은 데이터 값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항공사에서 내놓은 데이터 값과 저희가 주장하는 방사능 피폭 모델을 적용해 봤을 때는 최대 뭐 2배치 가까운 방사능 피폭 선량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단월적인 샘플이지만 우리가 의심하는 정황은 나왔다는 거죠. 예. 뭐 이 점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단 측에서 이제 역학조사 기관은 예. 뭐 항공사에서 주장하는 방사능 피폭 모델도 그 대외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예. 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죠. 그 신뢰할 수 있는 만한 모델 자체가 구형 모델이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새로운 모델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신버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 구모델이 괜찮은 거냐라는 당연히 말을 해야죠. 예. 뭐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고 계신 이제 과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국내 과학자시죠. 예.
절름발을 모델이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의 피폭을 잡아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못 잡는 게 정상적인 거냐. 그 과학적 그 기술의 한계면 기술에 적용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해야 되지 그걸 인정해 버리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죠. 결국은 이제 이거 질병판정위원회까지 갔습니다. 무려 거의 3년이 다 돼서 이제 질병판정위원회 가서 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른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도 조금 길었죠. 한 15분, 20분에 걸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뭐 PPT 자료도 준비하고 발표를 좀 급박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왜? 시간이 짧아요. 어쨌든 짧은 시간에 메시지는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증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뭐 기술적 한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을 갈 수 있는지를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무엇보다도 나오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제껴두더라도 전 직업군 대비 최고 방사선 피폭 선량을 유지한 건 사실 아니냐. 그것만큼 좀 관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나중에 판정문을 좀 받아봤을 때는 그 최소 지금 적합조사 기관이 조사한 모델에 따른 것은 최소치로 측정된 거고 실질적으로 피폭 선량을 예측하는 모델마다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이 나왔죠. 또 한 가지로 이제 지금 그 혈액암 질환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표적 암의 그 원인 모델 중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리 방사선 자체가 그 혈액암을 유발하는 가장 의심이 가는 그 국제암 연구소에서 말하는 그 그룹 1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뭐 결과를 나중에 다 정보계 종에서 보고 나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질병판정위가 7명이 들어오는데 이제 한 명은 위원장이에요. 이제 이분은 표결권을 이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 이제 심의를 보는 사회를 하는데 6명이 표결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뭐 4표를 받아내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승인이 나고 여기서 3대 3이 나오면 이제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승인됐다는 얘기는 뭐 4표 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4표를 받았는데 3표가 반대가 나왔어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사실은. 보통은 거의 다 만장일치거나 한두 명이 반대하는 거나 승인되어졌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무려 3표. 좀 아슬아슬한 거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최초양 신청 단계에서 승인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분명 장기간에 걸쳐서 소송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은. 왜냐하면 어차피 공단 최초양 신청에 승인, 불승인 난 거 자체를 공단이 스스로 심의해서 바꿀 가능성, 그 다음에 재심, 노동부에서 바꿀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많이 어려운 이유는 참 복합적인데 이게 뭐 사회 정치적 요인도 있고 참 복잡한 요인인데 사실상 법원 단계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죠. 뭐 실제 유사 사례들도 거의 저선량 방사능 피폭에 의한 암질환 발생들도 상당수는 법원에 가서 승인이 나야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물론 공단에서도 저희가 뭐 주장한 거는 법원 단계에서 왜 이렇게 승인되어지고 역학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상당히 많이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번 3번째 시간까지 해서 항공기 그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그 방사선에 따른 암질환 좀 간략히 성공 사례 좀 살펴봤고요. 기록이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뭐 댓글도 좋고요, 유튜브. 그다음에 뭐 카페 주소 나가니까 뭐 간략히 상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전화를 이용하셔도 좋고 저희 간략히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좀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에서 그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하시면은 저희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빨리 좀 응답을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 빠르게 처리하는다. 뭐 이 상담의 목표이긴 합니다. 다 들어드리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